유은혜의 2차 청문회인데요. 예상대로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문제를 놓고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같이 알아보시죠. 먼저 오늘 국회 소리부터 들어봅니다.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길어봤자 1년짜리 장관인데 전문성도 없는 장관이 1년 동안 업무 파악하기도 바쁜데 총선의 출마 불출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왜 대정부 질의를 방해하냐 말이야 이걸. 아이고, 마지막에는 김성태 원내대표 왜 대정부 질의를 방해하냐 뭐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몸싸움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김성태 원내대표인데요. 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뭐 전문성 문제, 뭐 개인 비리 의혹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하는 이런 진행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려고 이주영 국회 부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를 막기 위해서 나서면서 서로 이제 그 고성도 지르고 가벼운 몸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추궁했나요? 교육계 일부에서 이제 전문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유은혜 부총리 임명에 지금 반대하고 있다. 이 점을 이제 많이 얘기를 했고요. 또 이 개인 비리 의혹 중에서 자신의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 이게 이제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 이 점을 이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또 지금 들으신 대로 차기 총선이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도 뭐 불출마를 하겠다거나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이제 피감기관 건물에 지금 지역구 사무실이 그대로 있다. 이런 점들도 계속 이제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이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유은혜 부총리가 죄송하다면서도 딸이 지금 당시에 입학했던 초등학교는 명문 초등학교라고 볼 수가 없었고 오히려 당시에는 입학생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강북 학부모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선호학교가 당시에 맞았다라면서 다시 반론을 제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외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요, 유은혜 부총리가 뭔가 딱 떨어지는 이런 반론을 내놓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이런 문제 제기 말고 정책 관련된 내용도 좀 있었던 모양인데 그 유치원의 방과 후 영어 교육 이 논란 거론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교육부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의 영어 특별활동 금지에 대해서 이제 방향성은 유지를 하는데 좀 논의를 해봐야 된다면서 유예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오늘 유은혜 부총리가 이에 대해서 놀이 중심 방과 후의 교육을 허용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입장을 정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교육부가 이 문제를 두고 그동안 의견 수렴을 쭉 해왔는데 방과 후 영어 교육이 금지가 되면 사교육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이걸 좀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정리했다는 거죠. 그럼 초등학교 1, 2학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애초에 공교육 정상화법에 따라서 지난 3월 달에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 후 과정이 금지됐기 때문에 이 유치원 영어 교육 금지가 이 법 취지의 일관성을 지키려고 이제 제기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 대목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지금 교육부 관계자를 인용한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유치원과 초등 영어 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현실적으로도 방과 후 영어 교육에 대한 지금 학부모의 수요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초등 1, 2학년 방과 후 과정 운영 현황을 점검을 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러면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 못하게 하다가 다시 하게 하는 쪽으로 정책이 자꾸 뒤집히고 있다는 얘기 들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외에도요,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수능 절대평가의 경우에 여론 반발에 밀려서 이것 자체는 중장기적 과제로 좀 밀어놓고 정시 모집을 소폭 늘리는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나는 그런 방향 아니었습니까? 예. 또 고교 학점제라든지 내신 절대평가 이런 것도 다음 정부 시기인 2025학년도까지 지금 미뤄져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다가 자사고 외고 학생의 우선 선발권 폐지, 이거 이제 현재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는 상태고, 거기다 자사고 외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동시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돼서 올해 실시가 불가능하게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묶어서 뭔가 교육정책이 뒤집히거나 좌초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이런 점을 다 고려할 때 여러모로 지금 유은혜 부총리의 짐이 상당히 무거운 상황입니다. 아이고.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14선언 기념식 공동 개최를 위한 방북단이 2박 3일의 공식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우리 쪽에서만 기념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 11주년이 되는 이번에는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평양에서 이제 기념 행사를 열게 됐기 때문인데요. 전반적으로 좀 어떤 분위기였는지 좀 알아보시죠.
먼저 방북단은 어떤 사람들이 갔어요? 지금 다 합치면 160명 정도 되는데 공동 대표가 이제 5명입니다. 정부를 대표하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리고 국회를 대표해서 원희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돼 있고 또 지자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이제 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민간을 대표하는 인물이 2명인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지은희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이 포함된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명계남, 김미화, 안치환, 조관우 씨 등의 문화예술계 인사들도 함께 갔다고 하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 씨도 여기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누가 영접에 나서나요? 리선건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이제 박명철 6.15 공동선언 실천위 북측위원장,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등과 함께 이제 6명으로 해서 좀 영접에 나왔는데요. 민간을 좀 포괄하는 교류 협력을 논한다. 이 점을 고려해서 대략 급을 맞춘 것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공항에서 조명균 장관은 2주 만에 평양에 다시 오니까 이제 완전한 이웃으로 하나의 이웃으로 느껴진다라면서 옆집에 가듯이 일상적 느낌으로 다시 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선건 위원장은 뿌리가 없는 줄기가 없듯이 6.15, 14선언 그리고 이번에 4.27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이 통일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화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양 가서 이제 어떤 일정을 소화합니까? 오늘 오후에 이제 평양 과학기술전당 참관이 이루어졌고 지금 평양 대극장에서의 환영 공연, 그다음에 인민문화공전에서의 만찬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내일 오전에 이제 14선언 발표 11주년 기념 민족 통일 대회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모레인 6일 이제 방북단이 귀국을 하는 건데요. 이 일정 중에 이제 이 현안에 대해서 남북 당국 간의 어떤 별도 협의나 이런 것들도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좀 이런 기대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에 필요한 교통비나 숙박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체류비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이 총액은 뭐 2억 8천만 원 범위 내다. 정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DMZ 내에 지뢰 제거 작업하고 있는데 북한이 뭐 지뢰 한 발을 발견해서 폭파시켰다고요? 국방부가 이제 밝히기를 북측이 어제 이 JSA 비무장화를 위한 지뢰 탐색 중에 지뢰 한 발을 발견했고 오늘 오전에 폭파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왔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오전 한 11시 55분쯤에 JSA 내 북측 지역에서 지뢰 폭파가 이루어졌는데요. 예. 지난 1일 날 제거 작업이 시작된 이후에 지뢰가 폭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자, 히사비키 세 번째 항목은요. 국정감사 이색 인물인데요. 이 국감을 코앞에 두면 언제나 증인이 누가 나오느냐 이게 화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엔 좀 특이한 증인들이 논란인데 어떤 내용들인지 알아보시죠. 그 야구의 선동열 감독이 증인 채택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참 특이한 사례인데요.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으면서 특정 선수들 청탁을 받고 국가대표로 뽑아서 병역 특례를 받게 해줬다. 이런 의혹 때문인데요. 그렇죠. 아시안게임에서 야구팀이 경기력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더욱 좀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됐고 특히 일부 선수들의 경우에는 아시안게임 병역 특례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일부러 군입대를 기피해온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국감 증인으로 채택이 됐다 이런 보도입니다. 선동열 감독이 오늘 근데 기자회견까지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의혹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다 부인을 했는데요. 야구 감독이 국정감사 나오는 거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의혹에 대해서는 포지션별로 선발 이유를 좀 조목조목 설명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칭 스태프하고 선수들의 출장 기록과 포지션, 체력 이런 걸 놓고 뭐 치열한 토론을 한 결과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좀 부족했던 점들은 속죄하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외식 사업가로 유명한 백종원 씨도 국감에 불려 나온다고요? 이 여기는 증인은 아니고 참고인인데요. 참고인. 그렇습니다. 이 백종원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더본코리아가 이제 호텔업, 술집 이렇게 업종 확장을 하면서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이 있어서 이걸 이제 물어본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불어 현 정부의 골목 상권 살리기 정책에 대한 의견 참고를 위해서 이제 불렀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백종원 씨는 잘 아시다시피 SBS 골목 식당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방송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백종원 씨 하면 또 황교익 씨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에서 뭐 막걸리 주점을 운영하는 점주에게 충고를 하는 과정에서 뭐 막걸리 맛을 좌우하는 건 누룩보다 물이다라고 하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12개 막걸리로 시키고 뭐 이런 게 화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황교익 씨가 비판을 하면서 지금 논란이 커진 상황인 것이죠. 아유, 그건 그냥 놔둡시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